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김남국입니다. 유명이 아니라 악명과 오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디를 가나 김남국 얘기밖에 안 하더군요. 60억 코인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주말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문이라는 게 참 입장문이 아니라 문제적 발표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동훈 검찰 작품이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코인 60억 원어치 이 논란이 한동훈 작품이랍니다.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한테 코인 사라고 부추겼나요? 또는 코인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발각되라고 누구한테 지시했나요? 왜 한동훈 장관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한동훈 장관만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끌고 들어가더군요. 윤석열 라인,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검찰과 언론의 협잡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더군요. 협잡. 협잡.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기억을 되살려보니 그렇습니다. 왜 청담동에서 윤 대통령,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 첼리스트 반주, 새벽 3시까지 술 먹었다, 거짓말했다가 대망신살이 뻗친 적이 있었죠. 그때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라는 데하고 협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협업. 그래서 그때 저희 많은 시청자들께서 야 그게 어떻게 협업이야 협잡이지. 그래서 제 머릿속에 협잡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군요. 그런데 이거를 또 고맙게도 김남국 의원이 협잡이다 이 말을 또 꺼내줬네요. 김남국 의원님 협잡이라고 하는 것은 김의겸과 더 탐사가 했던 것이 협잡이지 어떻게 이게 협잡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는 저열한 술수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좀 아쉬운 부분을 덮으려고 김남국 초선 의원을 끌어들였겠어요? 그렇죠? 김남국 의원도 어디서 이걸 배웠는지는 몰라도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을 1대1로 이렇게 맞상대하는 프레임을 자꾸만 만들려고 그래요. 중간에 이제 검찰도 빠지고 언론도 빠지고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이 맞서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늘 그런 수법을 쓰거든요. 국민의힘 당대표도 제끼고 또 뭐 누구도 검찰 수사당국도 제끼고 항상 자기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틀을 짜는 것. 41살밖에 안 된 김남국도 어느새 그걸 배웠는지 이제 초선이 자꾸만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200자 원고지 8장 분량 입장문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런 일이 터지면은 정치인들은 진위야 어떻게 되든 논란을 일으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말을 의례적으로 좀 하는데 이런 상투적인 문장도 김남국은 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네요. 초선이 도대체 정치를 어디서 저런 식으로 배웠는지 모르겠다.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한 대 그냥 어디서 있다 이것을 배워가지고 민주당 망신살이 뻗쳐도 유분수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요 라고 반문했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배운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김남국은 대표적인 이재명 키드라고 말할 수 있죠. 이재명의 어린이들.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말을 썼더군요. 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왜 까발기냐 이랬는데 김남국 의원이 낸 입장문을 읽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같은 거에 조금씩 우리가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민감한 개인정보, 그렇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정보면 그렇지. 나도 내 돈이 은행에 얼마 있고 증권사에 얼마 있고 뭐 또 개인 뭐 채무관계 어떻게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남들이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정보지, 민감한 정보지, 형제끼리도 잘 모르는 정보. 그래서 고개를 잘못하면 끄덕일 수가 있거든요. 민감한 개인정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수상한 금융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민감한 것이 아니라 수상한 것.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거래를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작년 1월쯤에 1, 2월 그쯤입니다. 갑자기 코인이 60억 원어치가 유믹스가 60억 원어치가 대량 입하가 되는 겁니다. 거래소에 대해서 깜짝 놀라죠. 이게 누굴까? 그런데 불과 한두 달 뒤에 이 60억 원어치가 갑자기 인출이 되는 겁니다. 수상하지요. 600만 원어치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요, 작년 1월 이때는 우리나라에 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입니다. 코인 열풍. 우리나라에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어마어마하게들 샀습니다.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좀 더 재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젊은이들은 5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코인에 올인한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인에 가령 이제 거래소도 많아봤자 1, 2천만 원 이렇게 젊은이들 주로 2, 3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60억 원어치가 움직이면 거래소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러한 수상한 거래, 이상한 거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래소는 뒷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범죄 조직이거나 더 무섭게는 테러 조직이거나 돈 세탁을 했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래소는 이런 수상적인 거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FIU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FIU.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요 5만 원짜리로 혹시 통장에 잔고 있으면 한 3천만 원 5만 원짜리를 한번 인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바로 신고됩니다. 어디로 신고가 들어가느냐?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FIU.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으로. 고객한테 뭘 물어보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신고가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3천만 원 뽑은 사람 있어. 5천만 원 뽑은 사람 있어. 이 가상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무기명 현찰이나 다름없는 코인이 60억 원어치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60억 원어치가 쫙 빠져나가니까 FIU에 이것을 신고를 합니다. 이 서울 정부청사 14층에 있습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 이제 그런 일만 하는 곳이거든요. 신고가 딱 들어왔어요. 거래소에서. 그러자 이제 FIU에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걸 다시 한번 본 겁니다. 수상하네. 역시 수상하네. 이 뭉칫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수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FIU는 어떻게 하느냐?
검찰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검찰이 뭘 하냐면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서울 남부지검은 그 예전부터 경제범죄에 그 특화된 그런 지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이 경제범죄, 금융거래범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실력을 갖춘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김남국의 금융거래를 보려면 계좌를 추적해야 되고, 계좌를 추적하려면은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계좌를 들여다보려면 영장이 이제 더더욱 필요한데 그때 영장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근데 영장이 계좌 추적 영장이 기각당했다고 그래서 수사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제 수사를 계속해 오던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신고,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신고,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해 오던 거였거든요. 그것을 민감한 정보라고 은근슬쩍 회치를 한다고 그러죠. 분식을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 저 유명한 민주당 패턴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민주당 패턴. 첫 번째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당사자는 충격을 받겠지요. 그때 대처하는 방식이 아주 유사하게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연하게 부인합니다.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부인했다가 나중에 덤태기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부인. 사실과 다르다. 라든지 나는 제대로 거래를 했어. 불법 거래는 없어. 라든지 어느 단계에서 뭐가 불법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치 생명을 걸겠어. 너희들도 정치 생명을 걸어. 내 전 재산을 걸겠어. 어떻게 건다는 말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는 것이 전 재산을 거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언론이 궁금한 것은 도대체 무슨 코인을 몇 개나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언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인출을 해서 그것이 다른 코인으로 전환이 됐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만들었는지, 그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런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 패턴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도박판을 벌입니다. 도박판. 나는 이거 건다. 당신도 걸어라. 그때의 당신은 누구냐?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칭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책임자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이제 검찰을 제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압박이다. 야당 탄압이다. 나를 탁 지목해가지고 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자기 정치적 몸집이 커지는 그런 효과도 약간 있거든요. 민주당의 169명 중에서 지금 여당과 검찰이 나 김남국을 관역으로 삼아서 나한테 집중 포화를 지금 쏟아붓고 있어. 나도 이제 전국적인 거물 정치인이 됐다 이거야. 이런 프레임도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 탓을 합니다. 상대방 탓. 이준석이는 코인 샀을 때 왜 뭐 아무 말도 안 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준석 물고 늘어지죠. 윤석열 라인이라면서 대통령 물고 늘어지죠. 한동훈 검찰이라고 하면서 법무장관 물고 늘어지죠. 대장동 때도 이 비슷한 거 여러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돈봉투 살포 사건 때 이 비슷한 거 보지 않으셨나요? 이게 민주당 패턴입니다. 그 어떤 시청자분이 이러셨더군요. 민주당 패턴 두 글자로 줄이면 민패. 민주당 패턴이 민패랍니다. 민패.
더더군다나 저희 시청자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30%면 30%, 뭐 액수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세금 매기는 것을 미루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어우, 이런 건 뭐라고, 이런 경우를 후한무치라고 하는 거죠. 얼굴이 두꺼워서 염치를 모른다. 후한무치. 뻔뻔함의 극치. 자기가 6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6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도 거기에 세금 한 푼 물리지 말자 라는 법안을 발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해 충돌, 그 논란을 빚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제 그러자 김남국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또 해명을 합니다. 코인 투자는 다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처럼 불특정 다수가 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법안 발의는 이해 충돌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가 한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전국에 계시는 어버이 모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라가 치미실 겁니다. 네. 부모님 공양하는 것,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 그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므로 그게 이해 충돌이 아니듯이 자기도 이해 충돌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도 불특정 다수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얼렁뚱땅, 이것도 얼렁뚱땅 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김남국 의원님 60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가진 현역 국회의원은 세계에서 당신 유일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아니다. 나도 자신할 건 아니네. 국회의원들 가상화폐 보유량 전수조사 자진신고 받으면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절대 불특정 다수는 아닙니다. 6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굉장히 많을라나요? 모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는 아닙니다. 근데 명색이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전남대학교 로스쿨 1기 졸업생입니다. 김남국. 그러니까 이런 자기도 이제 법조인이다 이거죠. 교묘하게 이런 말을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려고 법 배웠나요? 잘못하면은 잠깐 졸면 이런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다. 그렇고 보니까 아까 김광일도 그러대. 그때 뭐 코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수백만 명 되면은 500만 명이 뭐 투자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불특정 다수 맞네. 김남국 억울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00만 원, 200만 원 넣었던 우리 젊은이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60억. 국회의원. 코인. 그게 어떻게 불특정 다수입니까? 그런데 정말 김남국 의원이기 전에 김남국 변호사, 김남국 씨, 김남국 변호사, 이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보는 그런 유튜브 또는 뭐 팟캐스트에 나와서 얼마나 못 사는 척을 했는지요. 아무튼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상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이 앵벌이를 했던 김남국입니다. 정말 어디까지 이 사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매일 라면만 먹는답니다. 돈이 없어서.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제 소개팅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상대방 여성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매일 라면만 먹는다. 그렇게 먹은 지 7, 8년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돈이 없어서 라면만 먹었답니다. 7, 8년 동안. 거의 하루 한 끼 못 먹을 때가 많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끼니 걱정을 저도 말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계실지도 모르는데 정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60억 원어치를 가진 사람이 또 자기 재산을 뭐 12억, 15억 이렇게 신고하고 있던 사람이 돈이 없어 라면만 먹는다. 그렇게 먹은 지 8년 됐다. 하루 한 끼 못 먹을 때가 많다. 또 이탈리아 식당에 가면은 까르보나라 그 파스타 있잖아요. 까르보나라. 이것도 자기는 이런 식당에는 처음 와서 낯선다는 듯이 까르보나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또 자기는 요즘 뭐 우리 주변에 중고등학생들 다 신발 20만 원짜리들 신고 다니죠. 네. 근데 이 당시에 이 김남국은 자기는 신발이 3만 5천 원짜리, 3만 7천 원짜리. 그것도 구멍이 났다. 저희 이제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정말. 근데 그 3만 원짜리 신발도 구멍이 나서 그대로 신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때 재산 신고할 때가 12억 6,800만 원. 운동화 신고 본회의장도 가고 서류 가방 대신에 책가방 메고 상임위원회 회의도 가고 뭐 그랬답니다. 돈이 없어서 호텔도 못 가고 국회의원인데 어디 출장 갔을 때 호텔도 못 가고 모텔에서 잤었다. 눈물이 나서 차마 다 읽을 수가 없네요. 이게 이제 앵벌이라고 하는 거죠. 네. 구걸 외교. 근데 실제로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구걸하는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알고 보니 말짱 전혀 다른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게 하는 겁니다. 라면만 먹고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런 줄 알았더니 싸구려 모텔만 돌아다니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60억 원어치 코인이 있었네. 극적인 반전. 그래서 카이저 남국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카이저 김남국.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는 영화 중에 1995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Usual Suspect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등장인물 중에 카이저 소제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카이저라는 말은 독일어로 황제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걸 떠나서 카이저 소제라는 이 등장인물이 그 수십 명 뭐 또 수천만 달러가 걸려 있는 그런 폭파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이제 5명인가요가 이렇게 이제 혐의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발을 절룩절룩하는 그 지체장애인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장애인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러면 이렇게 스포일러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반전에 반전을 꾀한 사람, 그때 얼굴 없는
그 암흑가의 두목으로 나왔던 사람이 카이저 소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완전 반전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저 지금 화면에서 보실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카이저 소제인데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반전의 주인공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을 이제 가지고 와서 카이저 김남국, 카이저 남국 이렇게 부른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시면은 유주얼 서스펙트 다시 한번 보시죠. 거기에 카이저 소제 나옵니다. 저 스포일 안 하겠습니다. 아마 그 지금 국회에서 김남국을 윤리위원회 제소를 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지금 속으로 지금 뭐 완전 풍비박산 나다시피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